나 교수님 아이 임신했어. 독고세리의 말에 장미애는 크게 놀랐습니다. 너 그게 무슨 말이야? 네가 무슨 임신을 해? 장미애는 믿어지지 않는 현실에 비명처럼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독고세리는 말없이 가방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거 봐, 초음파 사진이야. 독고세리의 충격적인 행동 뒤에 엄청난 반전이 숨어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해요. 결국 독고탁은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된다는 속 시원한 이야기인데요. 그 전에 오늘도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깃들기를 바라며 독수리 오형제를 부탁해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독고탁은 커다란 응접실에 앉아 자신의 계획을 곰곰이 되새겼습니다. 그는 LX 호텔 회장의 아들과 사돈 관계를 맺으면 가문의 위상이 날개를 달 것이라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이미 한결 쪽에서 결혼을 거절했음에도 포기란 없다고 여기는 듯 했습니다. 긴장감이 감도는 분위기 속에서 장미애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또 무리수를 두는 건 아닌지 불안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장미애는 남편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그러나 독고탁은 여유롭게 웃으며 한결과의 혼사를 계속 추진하겠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집요한 광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장미애는 마음 한구석에서 왠지 모를 초조함을 느꼈지만 아직은 그의 기세에 눌려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못했습니다. 한결이 결혼 안 하겠다고 했잖아. 그깟 말이야 바뀔 수도 있지. 사람 마음이 하루아침에 어떻게 바뀔지 누가 알아. 게다가 우리 셀이 얼마나 괜찮은 앤데. 그래도 애가 싫다는데 억지로 시키면 안 되잖아. 이 말을 들은 독고탁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지금은 뭐라 해도 때 되면 자연스럽게 하게 돼. 내 딸 결혼에 딴말할 사람 없어. 장미애는 괜히 씁쓸해졌습니다. 독고탁은 말 그대로 독불장군처럼 보였고 무슨 이야기를 꺼내도 자기 방식을 고수했습니다. 장미애는 머릿속을 복잡하게 굴렸습니다. 한결과 결혼하면 돈과 명예, 그 모든 게 따라오겠지. 그런데 독고세리가 과연 그걸 원할까? 그녀는 딸이 가출이라도 할까봐 걱정되었습니다. 세리가 결혼 싫다고 집이라도 나가면 어떡하려고 그래? 나가면 잡아오면 되지. 내 딸인데. 독고탁은 코웃음을 치며 대수롭지 않다는 듯 대꾸했습니다. 그러고는 일어나 서재 안쪽에 놓인 커다란 액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액자 속에는 가족 사진과 함께 그가 이룬 신라주조의 성공 역사가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사진을 바라보며 자신이 이룬 부와 권력을 다시금 확인하고 싶어 하는 듯 했습니다. 장미애는 그런 그의 뒷모습을 보며 오묘한 감정에 사로잡혔습니다. 남편의 집착은 이제 전혀 낯설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왠지 파국이 일어날 것 같은 불안이 가슴을 세차게 두드렸습니다. 이러다 세리 인생도 우리 가정도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는 건 아닐까. 장미애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나 독고탁의 목소리는 확고했습니다. 명심해. 우리 세리 꼭 한결이랑 결혼시킬 거야. 좀 버틴다고 내가 포기할 줄 알아? 그 말 한마디가 응접실 안을 조용히 진동시켰습니다. 장미애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시선을 내렸습니다. 독고탁의 결심은 이미 단단히 굳어 있었고 그가 빠르게 밀어붙이기 시작한다면 누구도 막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심이 앞으로 어떤 거대한 파장을 불러올지 장미애의 마음은 불길한 예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독고세리는 깊은 밤 방안을 서성이며 울고 있었습니다. 독고탁의 목소리가 그녀의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결혼은 때가 되면 시키면 된다. 는 말이 그대로 굴레가 되어 그녀의 목을 조여왔습니다. 결혼은커녕 한결과는 서로 마음을 주고받은 적조차 없는데 아버지는 그녀를 자기 소나귀에 쥐고 흔드는 존재처럼 대했습니다. 방안은 숨이 막힐 정도로 답답했습니다. 독고세리는 더 이상 견딜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니 이미 어둠이 짙게 내렸고 바깥에서는 바람 소리만이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그래도 이 집안에서 나갈 수밖에 없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결혼을 강요받는 두려움에 그녀는 커다란 가방을 꺼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렇게라도 안 하면 난 계속 갇혀 있을 거야. 그녀는 울음 섞인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옷가지 몇 개와 지갑을 챙긴 뒤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집안은 고요했고 혹시라도 독고탁이나 장미애가 깨어날까봐 그녀는 숨조차 크게 쉬지 못했습니다. 겨우 밖으로 빠져나온 독고세리는 대문을 열고 서둘러 길로 나섰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지? 마땅한 행선지는 없었지만
이대로 집에 머물렀다가는 억지로 결혼 문서에 도장을 찍게 될 것만 같았습니다. 벗어나야만 숨을 쉴 수 있을 거라 확신했습니다. 아빠, 미안해요. 하지만 전 정말 여기에 더는 못 있겠어요. 독고세리는 스스로 중얼거리며 골목을 빠져나왔습니다. 한적한 밤거리에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지갑 안에는 현금이 얼마 없었고 휴대폰 배터리도 절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머리를 싸매고 어디로 향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했습니다. 한편 다음 날 아침 독고탁은 세리가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막자리에 앉아 커피를 마시려던 그에게 들려온 소식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딸이 사라졌다는 사실에 그는 크게 노발대발했습니다. 집안 구석구석을 뒤졌지만 세리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어딜 간 거야, 정말? 그는 씩씩거리며 장미애를 노려봤습니다. 걔가 지금 진짜 집 나간 거 맞지? 장미애도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딸을 어떻게 잡아올 수 있을지 막막했습니다. 세리는 이미 도망치듯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독수리 술도가라는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그곳에는 오범수도 있고 마광숙도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날적으로 볼지도 모르지만 갈 데가 없으니 어떻게든 부탁해볼 수밖에 없겠어. 그녀는 가로등이 꺼진 새벽길을 헤매며 그렇게 결심했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한 눈빛으로 계속 걷고 또 걸었습니다. 멀리서 날이 새어오는 기운이 느껴졌지만 그녀가 기대고 쉴 곳은 아직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언가에 이끌리듯 독고세리는 독수리 술도가로 가야 한다고 마음 깊이 되뇌었습니다. 한참을 걸어온 독고세리는 지친 몸을 이끌고 독수리 술도가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새벽이라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안에서는 인기척이 거의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한참 동안 기다려도 아무 대답이 없자 그녀는 조금 더 세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문 안쪽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자 피곤해 보이는 얼굴의 마광숙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녀는 고된 일정 때문에 밤잠을 설치다 이제 막 깬 듯 보였습니다. 문 밖에 선 낯선 얼굴과 눈이 마주치자 순간 놀란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묻는 말에 독고세리는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죄송해요. 갈 곳이 없어서요.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오면 곤란하잖아요. 마광숙은 문턱에서 그녀를 멈춰 세웠습니다. 독고탁과 독수리 술도가 사이에는 깊은 악연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독고세리는 애처로운 모습으로 울먹였고 그녀의 눈물을 외면하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저 진짜 여기 아니면 갈 데가 없어요. 아버지랑 결혼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마광숙은 난감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독고탁이 술도가를 향해 갖가지 트집을 잡던 과거의 기억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눈앞에서 초췌한 얼굴로 호소하는 딸을 문전박대하자니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일단 들어오세요. 밖에 이러고 있으면 감기 걸려요. 그녀는 한숨을 내쉬며 문을 열어 세리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독고세리는 힘없이 한 구석에 앉아 구겨진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주변에 널린 수랑아리와 작업 도구들을 바라보다가 간신히 뜨거운 눈물을 삼켰습니다. 감사해요. 지금 어디 갈 데도 없을 텐데 일단 옷이라도 갈아입고 밥부터 먹어요. 마광숙은 차마 그녀를 내치지 못했습니다. 그 시각 독고탁은 온 집안을 뒤흔들며 세리의 행방을 찾아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술도가로 향했으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마광숙은 자신도 예상치 못한 상황에 휘말린 셈이었고 이대로 세리를 받아들였을 때 어떤 파장이 일어날지 불안함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집이랑 세리 씨네 집은? 마광숙이 중얼거리자 독고세리가 겁에 질린 얼굴로 다급히 말했습니다. 제발 저 좀 믿어주세요. 진짜 너무 힘들어서 왔어요. 결국 마광숙은 체념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쩌면 독고탁의 딸이라 해도 이렇게 간절하게 매달리는 아이를 그냥 내쫓을 수는 없었습니다. 새벽 공기가 서서히 밝아오는 가운데 독고세리는 술도가 한 구석에서 울음을 삼키며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마광숙은 한숨을 내쉬며 마른 이불 하나를 챙겨 그녀에게 내밀었습니다. 이른 아침 마광숙은 잠깐 외출할 일이 생겨 술도가를 비우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 마당으로 나온 오범수는 낯선 그림자를 발견했습니다. 한쪽에 몸을 웅크리고 앉아있는 독고세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두운 표정과 붉어진 눈가가 그녀가 이미 많은 눈물을 흘렸음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오범수는 처음엔 무뚝뚝하게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세리의 얼굴이 자세히 보이자 그는 무거운 마음으로 다가섰습니다. 이 시간에 여기서 뭐하고 있어? 그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독고세리는 애써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고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때문에 숨이 막혀서요. 집을 나왔어요, 교수님. 그 말에 오범수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독고탁의 딸이 술도가로 온 것도 모자라 집을 나왔다는 사실은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얼굴에는 절박함이 가득했습니다. 독고세리는 점점 참지 못하겠다는 듯 눈물을 뚝뚝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결혼 얘기 더는 듣고 싶지 않은데 아버지가 막무가내로 밀어붙이셔서요. 오범수는 안쓰러운 마음에 한숨을 쉬었습니다. 세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털어놓는 이야기에 저절로 그녀를 내칠 수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진정해. 여기서 너 쫓아낼 사람 없어. 그 말 한마디에도 독고세리는 눈물을 왈칵 쏟았습니다. 마음속에 쌓인 불안과 두려움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듯 했습니다. 그때 마침 마광숙이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마당 한복판에서 눈물을 흘리는 독고세리와 곤혹스러워하는 오범수를 보고 순간 난감해했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둘 다? 마광숙은 다소 호되게 말했지만 세리가 잔뜩 웅크린 채 아버지가 너무 무서워요라고 중얼거리는 소리를 듣고는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독고세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무릎이라도 꿇을 듯 간절히 말했습니다. 부탁드려요, 교수님. 제발요, 저 그렇게까지 못난 사람은 아니에요. 그냥 어디라도 숨을 데가 필요했을 뿐이에요. 오범수는 한쪽에서 차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마광숙은 그녀를 바라보다가 자신도 모르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는 독고세리를 거둬들이기로 결심했습니다. 비록 독고탁과의 악연이 마음에 걸렸지만 마당 한가운데서 우는 처량한 아이를 그저 내쫓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알았어요. 여기서 잠시 지내도록 해요. 그런데 나중에 아버님 쪽에서 시끄럽게 하시면 그건 감수하셔야 해요. 독고세리는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모습에 오범수도 안도한 듯 미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녀는 독수리 술도가의 한 구석에 자리를 잡게 되었고 마광숙과 오범수는 고민스러운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알 수 없었지만 일단은 이 아이를 보호해줘야 한다는 마음이 앞섰습니다. 술도가 옆방에서 기운 없이 지내는 독고세리를 보며 마광숙은 독고탁에게서 이 아이를 어떻게 완전히 떼어놓을 수 있을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며칠 사이에도 그는 폭풍처럼 들이닥칠 기세였습니다. 그러던 중 광숙의 머릿속에 예상치 못한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것은 극단적이면서도 효과적일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전화를 걸어 장미애를 술도가 근처의 카페로 불러냈습니다. 장미애가 약속 장소에 나타났을 때 얼굴에는 우려 섞인 호기심이 가득했습니다. 마광숙은 어두운 표정으로 곧장 본론을 꺼냈습니다. 세리가 범수도련님 아이를 가졌어요. 장미애는 그 말에 어이없다는 듯 그녀를 쏘아봤습니다. 그게 말이 돼요? 마광숙은 흔들림 없이 차분하게 대꾸했습니다. 그래도 결혼은 어려울 거예요. 장미애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이것이 진실이든 거짓이든 그 파장이 엄청날 것을 직감했습니다. 설마 세리가 정말 그런 거예요? 그녀는 광숙의 얼굴을 다시금 살폈습니다. 그러나 마광숙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세리 본인도 지금 여기 있고 싶다고 하고 몸도 많이 안 좋아요. 범수도련님도 책임지겠다고 하셨어요. 실제로 그녀는 독고세리와 오범수 사이에 미묘한 감정이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임신이라는 이야기는 철저히 꾸며낸 거짓말이었습니다. 장미애 앞에서는 이 거짓을 밀어붙여야만 독고탁의 결혼 강행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장미애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다가 고개를 떨구며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내뱉었습니다. 그럼 정말 결혼은 깨지는 거겠네요. 억지로 시키려 해도 뱃속에 다른 남자아이를 가졌다면 어쩔 수 없죠. 광숙은 일부러 담담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장미애는 알 수 없는 공포감을 느꼈습니다. 이 이야기가 독고탁에게 전해졌을 때 어떤 폭발적인 반응이 일어날지는 뻔했습니다. 하지만 딸이 임신한 상황이라면 그도 쉽게 밀어붙이지는 못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수법이 오히려 효율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우리 세리가 어쩌려고?
장미애는 혼잣말처럼 되뇌었습니다. 마광숙은 결연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결혼은 불가능할 거예요.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마광숙은 독고세리를 보호하려는 의도였지만 장미애는 진실과 거짓이 뒤섞인 상황 속에서 정신을 가다듬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그녀는 납득할 수 없는 표정으로 자리를 떠났고 마광숙은 남은 찻잔을 바라보며 이런 거짓말을 한 대가가 어떻게 돌아올지 잠시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장미애는 술도가에서 마광숙을 만나고 돌아오자마자 독고탁과 마주 앉았습니다. 그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세리가 임신했을지도 몰라요. 독고탁은 처음엔 콧방귀를 뀌며 말도 안 된다며 일축했습니다. 그러나 장미애가 광숙의 태도를 전해주자 그의 표정이 서서히 일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임신?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 세리가 그런 애 아니잖아. 그래도 요즘 애들 마음은 모르잖아요. 진짜 범수랑 그런 사이였으면 어떡해요. 독고탁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씩 웃었지만 마음 어딘가에 자신도 모르게 스멀스멀 의심이 피어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설마 했던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그동안 공들여 계획해온 결혼이며 사돈 관계며 전부 물거품이 될 터였습니다. 말도 안 돼. 장미애는 애매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광숙 씨가 너무 단호했어요. 그 정도로 말하는 걸 보면 저도 왠지 진짜 같기도 하고요.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독고탁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발을 굴렀습니다. 누가 거짓말하는지 내가 직접 가서 확인하면 되지. 지금 당장 술도가로 가자. 당신 거기 가서 또 소란 피우려고요? 장미애는 걱정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지만 독고탁은 이미 분노에 휩싸여 있었고 멈출 기색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날 오후 그는 곧장 술도가로 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장미애는 내내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지만 남편을 막을 힘은 없었습니다. 세리가 정말 임신한 것이라면 상황은 완전히 뒤집히는 것이고 만약 거짓이라면 그것을 폭로한 뒤 다시 결혼을 밀어붙이겠다는 독고탁의 의지가 뚜렷했습니다. 가서 다 뒤집어 엎을 거야. 그는 집안 식구들을 향해 큰 소리로 외치고 길을 나섰습니다. 그의 눈동자에는 광기 어린 집착이 서려 있었습니다. 장미애는 어떻게든 파국만은 막아야 한다는 심정으로 그의 뒤를 쫓았습니다. 두 사람은 차를 타고 술도가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해는 서서히 기울어가고 있었지만 독고탁의 분노와 의심은 사그라질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임신이라는 충격적인 소문이 점점 현실감 있게 퍼지기 시작했고 그는 그 틈에 속수무책으로 휘말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소용돌이가 과연 어떤 결말을 불러올지 장미애조차 가늠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앞으로 벌어질 난투극을 짐작하며 속을 태울 뿐이었습니다. 늦은 오후 독고탁은 술도가에 도착하자마자 문을 거칠게 밀치고 들어왔습니다. 주변은 작업 중이라 분주했지만 그는 사람들을 거칠게 밀쳐내며 곧장 오범수를 찾아 나섰습니다. 어디 있어? 분노에 찬 그의 목소리에 술도가 일꾼들은 당황해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오범수는 마당 한편에서 상황을 지켜보다가 그의 모습을 확인하자 긴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일로 여기까지 온 겁니까? 오범수가 침착하게 물었지만 독고탁은 금방이라도 물어뜯을 듯한 기세로 다가왔습니다. 네가 우리 세리를 임신시켰다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는 오범수의 옷깃을 거칠게 움켜쥐고 시퍼런 눈빛을 던졌습니다. 그때 독고세리가 작게 떨리는 목소리로 다가와 말했습니다. 진정 좀 해요, 제발요. 그는 그녀를 돌아보며 썩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정하라고? 네가 임신이라니 그 헛소리를 내가 왜 믿어야 해? 독고세리는 그 순간 준비해둔 가짜 초음파 사진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거짓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마광숙의 도움으로 마련한 소품을 들고 아버지를 향해 내밀었습니다. 이건 그냥 한 번만 확인이라도 해보세요. 독고탁은 사진을 흘끗 보더니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장난하냐? 이런 걸로 내가 속을 것 같아? 그는 사진을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그러나 독고세리는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때문에 진짜 숨도 못 쉬겠어요. 결혼 얘기 억지로 시키려고 해서요. 더는 못 버티겠어요. 오범수는 깜짝 놀랐지만 그녀의 뒤에서 말없이 지켜주었습니다. 독고탁이 점점 극도로 흥분해가자 술도가 사람들도 하나둘씩 몰려들어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당장 차 타. 집에 가자.
그가 세리의 팔을 거칠게 잡으려 하자 오범수가 재빨리 막아서며 그녀를 보호했습니다. 지금 뭐라 해도 안 들으시겠지만 진정 좀 하시죠. 독고탁은 이 모든 상황이 기가 막혔습니다. 임신이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리고 딸이 자기를 배신하듯 오범수 뒤에 서 있는 광경이 그의 분노를 자극했습니다. 더욱 크게 소리를 지르려는 순간 술도가 입구 쪽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곧이어 또 다른 변수가 모습을 드러내려 하고 있었습니다. 거친 소동이 벌어지는 술도가 마당에 한동석이 차분한 걸음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는 사전에 마광숙에게 연락을 받고 도움을 요청받아 이곳까지 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독고탁은 그의 등장을 보자마자 뜻밖이라는 듯 코웃음을 치며 물었습니다. 회장님, 여기엔 어떻게 오셨어요? 한동석은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마 대표한테 연락받았습니다. 결혼 문제로 큰 갈등이 생긴 것 같아서요. 독고탁은 억울한 듯 손을 내저었습니다. 제가 제 딸이랑 작은 문제 좀 푸는 건데 회장님이 끼어드실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한동석은 고개를 살짝 저으며 말했습니다. 세리양이 원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더구나 한결이도 결혼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그 말에 독고탁은 썩은 표정을 지으며 버럭 소리쳤습니다. 그럼 제 딸 인생은 어떻게 되라는 건가요? 저는 어떻게든 결혼 성사시키려고 했는데 이러면 다 끝난 거잖아요. 그러나 한동석은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결혼은 양쪽이 원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억지로 성사시킬 수는 없습니다. 독고탁은 한순간 더 큰 화를 내리려다가도 한동석의 단호한 눈빛을 보고 잠시 망설였습니다. 한결과의 결혼이 다시 성사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사실 앞에서 그는 허탈함을 느꼈습니다. 이미 술도가에서도 독고세리가 임신했다는 이야기를 꺼낸 상황에서 이래저래 자신이 버틸 자리는 없어 보였습니다. 젠장. 그는 헛웃음을 지으며 마당을 둘러봤습니다. 세리는 오범수 옆에서 여전히 겁먹은 표정이었고 마광숙은 뒤쪽에서 상황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술도가 사람들도 긴장한 채 줄줄이 나와 있었습니다. 한동석은 조용히 한 걸음 다가서며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 돌아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따님이 당분간 여기 있겠다고 하니 억지로 데려가진 마세요. 독고탁은 할 말이 많았지만 이미 싸움의 명분도 에너지도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는 마지못해 이를 갈 듯한 목소리로 중얼댔습니다. 알겠어요. 제가 일단은 물러나겠지만 이거 나중에 다 책임지셔야 할 겁니다. 결국 그는 더 소란을 피울 수 없게 되자 술도가를 떠나기로 했습니다. 장미애는 멀리서 그를 지켜보며 안쓰러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허무하게 물러날 남편이 아니지만 당장 다른 방도가 없음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한동석은 떠나가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마광숙과 시선을 교환했습니다. 서로 간에 말없이도 무언의 안도감이 오고 갔습니다. 또 한바탕 큰 소동이 일단락되는 순간 독고세리는 겨우 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독고탁이 술도가에서 쓸쓸히 물러난 그날 회사로 돌아간 그는 뜻밖의 최악 상황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신라주조에서 비리 폭로가 시작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소전무가 언론과 주주들에게 내부 자료를 전부 넘겨버린 탓에 지금 신라주조는 온통 시끄러운 상태였습니다. 뭐? 소전무가 배신을 했다고? 독고탁은 사무실에서 서류를 흩뿌리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비서는 조심스럽게 보고를 이어갔습니다. 회장님, 투자자들이 일제히 손을 떼고 있고 검찰에서도 수사팀이 온다고 했습니다. 주가도 급락 중입니다. 그는 분노를 주체하지 못했습니다. 결혼 문제로 정신이 팔린 사이 회사 내부에서는 돌이킬 수 없는 배신극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고함 소리에 사무실 복도에서도 직원들이 잔뜩 겁에 질려 뒤를 살폈습니다. 소전무 당장 내 앞에 데려와. 하지만 소전무는 이미 행방이 묘연했습니다. 누군가는 그가 해외로 도망갔다는 소문을 흘렸습니다. 독고탁은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일생일대의 위기가 밀려드는 듯 했습니다. 그날 저녁 그는 찬바람이 부는 사무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회사가 무너져가는 소리와 함께 직원들의 뒷말이 귓가를 맴도는 듯 했습니다. 회장님이 결혼 문제에만 집착하다가 회사를 너무 방치했어. 결국 내부 고발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그런 조각 같은 말들이 속을 후벼 팠습니다. 세리 문제도 망했고 회사도. 그는 자책하듯 중얼거렸습니다. 문득 장미애가 떠올랐습니다.
요즘 들어 그녀와도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눈 기억이 없고 딸이 가출한 뒤로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 된 듯했습니다. 이 사태를 어떻게든 수습하려 했지만 이미 주가 폭락과 검찰 수사의 소문이 도미노처럼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신라주조 주변에는 주주들과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는 문을 걸어 잠그고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했지만 밖에서는 끊임없는 항의와 소란이 이어졌습니다. 소전무가 넘긴 자료는 회사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내는 결정타였고 독고탁에게 돌아갈 불이익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재산과 명예가 동시에 무너져가는 상황에서 그는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할 일 없이 소파에 주저앉아 복받치는 분노와 절망을 쏟아낼 곳을 찾지 못했습니다. 외부의 아우성과 내면의 자괴감이 얽히며 끊임없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독고세리 문제만 아니었다면 이토록 정신을 빼앗기진 않았을까. 이미 늦었지만 그런 후회가 무겁게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신라주조의 몰락이 시작된 후 장미애는 텅 빈 거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이 한창 고함을 치며 회사를 수습하려 애쓰는 동안에도 그녀는 이미 모든 것을 잃었다는 씁쓸함을 느꼈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무겁고 음산했으며 독고세리가 가출한 이후로 방 한편은 적막에 잠겨 있었습니다. 장미애는 거실 창문 너머 어둑해진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세리를 이렇게까지 몰아붙인 게 누구 탓일까? 라는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독고탁의 성격을 누구보다 잘 알면서도 자신이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시간이 너무 길었습니다. 거짓이라도 딸 편을 들어주었더라면 그녀가 이렇게까지 힘들진 않았을 거라는 후회가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나는 대체 뭘 위해서 산 거지? 그녀는 힘없이 중얼거렸습니다. 결혼 생활 내내 남편의 수하처럼 살아온 자신이 미웠고 딸까지 그 틀에 끼워 맞추려는 독고탁에게 적극적으로 맞서지 못한 지난 시간이 참담하게 느껴졌습니다. 손을 들어 이마를 짚자 눈물이 서서히 고여내려왔습니다. 그 순간 문이 살짝 열리며 독고세리가 조심스럽게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딸은 이미 술도가로 떠났고 이 집에는 독고탁의 욕설과 분노만이 가득했습니다. 장미애는 딸을 완전히 등지고 싶진 않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도무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소파 옆에 놓인 사진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때 웃고 있던 가족 사진들이 차례로 펼쳐졌습니다. 정말 우린 어떤 순간엔 행복했었구나. 그녀는 사진을 한 장 한 장 넘기며 과거를 회상하다가 갑자기 북받쳐 오르는 감정에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이젠 다 끝이네. 사진첩을 덮으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재산, 명예, 체면, 남편이 그토록 지키려 했던 모든 것이 무너져가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딸까지 앞길을 찾아 떠났으니 남은 것은 폐허 같은 허무뿐이었습니다. 그때 현관 쪽에서 발소리가 들리더니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장미애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독고세리가 잔뜩 움츠린 채 문가에 서 있었습니다. 잠시 술도가에서 지내다 상황이 걱정되어 들른 것이었습니다. 세린이가 여기 왜? 엄마 뭐라 해도 엄마 원망 안 할게요. 세린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장미애는 미안함에 찬 눈빛으로 딸을 바라봤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아무것도 못해줬잖아. 이제 와서 엄마 탓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앞으로는 엄마도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장미애는 말없이 딸을 바라보다가 결국 고개를 숙인 채 흐느꼈습니다. 그리고 딸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게 바로 그녀가 바꿀 수 없는 현실이었고 어쩌면 너무 늦어버린 후회였습니다. 한바탕 소란이 지나간 뒤 독수리 술도가는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독고세리는 당분간 이곳에 머물기로 했고 오범수도 술도가의 일을 돕느라 분주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둘 사이에는 무언가 설명하기 힘든 감정이 피어났지만 주변 상황이 워낙 어지러워 쉽게 말을 꺼낼 수는 없었습니다. 어느 날 해질녘 술도가 앞들의 나무 그늘 아래에 나란히 앉은 두 사람. 독고세리는 자꾸만 한숨을 쉬었고 오범수는 그녀를 곁눈질로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좀 괜찮아? 그녀는 고개를 가만히 끄덕였지만 표정은 여전히 밝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아버지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회사도 망해가고 엄마도 힘들어하시고. 오범수는 무뚝뚝한 인상이었지만 그 말투만은 유난히 부드러웠습니다. 너무 죄책감 갖지 마. 회장님이랑 회사 일은 네 잘못 아니잖아. 그 말에 독고세리는 허탈한 듯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이상하게 끌렸어요. 그냥 교수가 아니라 사람으로서 다가와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오범수는 조용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자신 역시 그녀에게 마음이 있음을 인정해야겠다고 느꼈습니다. 내가 더 조심했어야 했는데 싱글데디라는 것도 그렇고 나이차도 있고 우리가 예전에 사제지간이기도 했고. 독고세리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런 거 다 신경 쓰면 아무것도 못해요. 이젠 저도 제 인생 찾고 싶어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바람이 나뭇잎 사이로 살짝 불어왔고 붉게 물든 노을이 두 사람을 부드럽게 감싸고 있었습니다. 오범수는 과감히 마음을 털어놓기로 결심했습니다. 나도 너 마음에 있었어. 받아줄 수 있어? 그녀는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다가 이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교수님이라면 저도 좋아요.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더 이상 격정적인 고백이나 눈물은 없었습니다. 조용한 위로와 따뜻한 믿음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불안정했던 하루하루가 잦아드는 듯한 감각. 오범수는 그녀의 손을 조금 더 꼭 쥐며 이제는 진심으로 그녀를 지켜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독고탁의 난동이 잠잠해지고 신라주조 사태가 세간에 퍼져가던 무렵 마광숙은 어느 날 술도가 마당에 서서 한숨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독고세리 문제로 골치 아픈 일들이 많았고 그녀 스스로도 해결해야 할 개인적인 사안들이 겹쳐 마음을 놓을 틈이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한동석이 조용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마광숙은 깜짝 놀라며 그를 바라봤습니다. 회장님, 여기까지 어쩐 일이에요? 그는 특유의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마 대표한테 도와달라는 연락받았으니 뒤에서 지켜봤죠. 고생 많으셨어요. 마광숙은 쑥스러운 듯 시선을 피했습니다. 덕분에 무사히 넘어갔네요. 독고탁이 더 크게 깽판 칠 줄 알았는데 그래도 회장님 덕에 수습됐어요. 한동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결이한테도 물어보니 결혼 생각이 전혀 없더라고요. 서로 몇 마디 나누지 않았지만 주고받는 시선에는 이전보다 더 가까워진 감정이 느껴졌습니다. 마광숙은 마음 깊은 곳에서 그에게 은근한 감사를 느꼈습니다. 예전에 그와 얽힌 작은 갈등들도 떠올랐지만 이제는 그리 큰 문제가 아닌 듯 했습니다. 무엇보다 술도가가 다시 평온해져서 다행이네요. 그가 부드럽게 말하자 마광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세리는 당분간 여기서 지낼 거예요. 독고탁 사장님이 화를 내도 어쩔 수 없죠. 일단 아이부터 보호해야 하니까요. 한동석은 담담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렇게까지 사람을 감싸줄 줄은 몰랐습니다. 그녀는 멋쩍게 웃었습니다. 사실 저도 못 이기는 척한 거죠. 한때는 술도가 노리던 사람 딸이라 절대 안 받겠다고 했었는데 결국 정이라는 게. 그는 한 발 다가섰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익숙하지 않은 기류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제 좀 마음 편해지셨습니까? 마광숙은 쑥스러운 표정으로 그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왠지 뜨거운 기운이 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글쎄요, 저도 회장님한테 진 빚이 많죠. 몇 번이나 도움받았으니까요. 한동석은 장난스러운 미소를 띠며 말했습니다. 그럼 그 빚 갚으러 식사라도 같이 하시죠. 고생하신 마 대표를 위한 조촐한 축하 자리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그녀는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대접받아 볼까요? 그렇게 두 사람은 어색하지만 다정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마광숙과 한동석 사이에 쌓였던 오해가 조금씩 허물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술도가에 내려앉은 노을이 두 사람의 그림자를 길게 들이우고 바람은 잔잔히 스쳐갔습니다. 누군가의 따뜻한 시선과 작은 배려가 오래 묵은 감정을 천천히 녹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술도가 마당에는 따스한 볕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독수리 술도가 사람들 사이로 분주한 공기가 맴돌았지만 한편에서는 평화로운 웃음소리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서 있는 독고세리와 오범수는 이전보다 한층 가까워진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 다시 학교로 돌아가 보려고요. 이젠 아버지 얘기에도 흔들리지 않으려고요. 독고세리는 환한 미소로 말했습니다. 오범수는 다정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심이면 응원해. 강해 다시 듣고 늦긴 했지만 학위도 마칠 수 있잖아. 내가 옆에서 도와줄게. 두 사람이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본 마광숙은 살짝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옆에서 한동석이 손을 가볍게 흔들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마 대표, 이제 여기도 평온해진 것 같네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정말 고생 많았죠. 또 뭐가 생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지금은 좀 숨 돌릴 수 있겠네요. 한동석은 작게 미소 지으며 독고세리와 오범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도 앞으로 함께 잘 지낼 것 같네요. 서로를 믿어주는 게 보기 좋아요. 마광숙은 눈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정말 서로 의지하는 분위기예요. 범수도련님도 원래 속마음 안 드러내는 분인데 이번엔 많이 달라지셨어요. 마당에서 시선을 맞춘 네 사람은 약간 쑥스러우면서도 푸근한 마음으로 서로를 향해 웃었습니다. 독고세리는 기쁨을 감추지 못하며 말했습니다. 다들 감사해요. 특히 언니랑 회장님도요. 제가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건 다들 덕분이에요. 오범수는 그녀의 손을 살포시 잡아주었고 한동석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광숙은 그와 눈이 마주치자 작게 숨을 내쉬며 말을 건넸습니다. 저도 회장님한테 도움 많이 받았으니까요. 그는 점잖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마 대표야말로 참 강하시네요. 곁에 계시면 늘 든든합니다. 언뜻 보면 이곳에 큰 폭풍이 휩쓸고 지나갔다는 걸 느끼기 어려울 만큼 술도가 마당은 평온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비바람을 견뎌낸 흔적들은 서로를 더욱 단단히 이어주는 끈이 되어 주었고 또 다른 날들을 살아갈 힘이 되었습니다. 독고세리는 오범수 옆에서 희망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젠 제가 선택한 삶을 살고 싶어요. 그는 그녀에게 부드러운 시선을 주며 대답했습니다. 나도 네 곁에서 힘이 되고 싶어. 마광숙과 한동석은 그 모습을 흐뭇하게 지켜보았습니다. 이제 막 시작되는 이들의 새로운 삶에는 분명 또 다른 시련이 찾아올지도 모르겠지만 적어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평화와 감동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결코 짧지 않았던 갈등과 소동이 지나간 자리에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서로를 위하는 온기가 깊이 스며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온기가 바로 이들의 내일을 밝히는 등불이 되어줄 것입니다. 이번 영상 재미있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저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